빌딩 로비에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58세 남성 청소부가 송금을 완료하며 낡은 휴대폰을 떨리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다양한 연령대 20대에서 50대의 83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정장 차림으로 충격에 얼어붙어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일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로비 곳곳에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안내 데스크 옆 계단에도 몇 명. 그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수치심, 깨달음을 보여주었고 비싼 정장을 입은 CEO가 청소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 숙이고 있었다. 새벽 6시 강남역 9번 출구. 지하철역 계단에서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 58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5년째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진수 씨는 낡은 청소 도구를 손에 쥔 채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출구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들, 커피를 손에 든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수 씨는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진수 씨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흔들리는 몸을 바로잡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진수 씨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다음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청송빌딩. 30층 규모의 그 건물은 진수 씨가 15년간 청소해온 곳이었습니다. 빌딩 뒤편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경비실의 김철수 씨 65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15년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진수 씨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1층 탈의실에는 같은 청소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송미영 씨 52세는 오늘도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이경수 씨 61세는 무릎 보호대를 차는 중이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이곳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진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 오늘 3층부터 10층까지 맡으시는 거 맞죠?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반복한 동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복도 한쪽에 카트를 세워두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진수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걸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늘 그렇게 일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본격적인 업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층의 사무실에서는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진수 씨는 복도와 화장실, 탕비실을 오가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5층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세면대에 남은 물기를 닦고 있을 때 2명의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수 씨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대리 승진했대. 3년 만에 과장이라니 진짜 빠르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승진 속도 원래 빠르잖아. 능력만 있으면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진수 씨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수 씨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간 진수 씨에게는 승진도 없었고 특별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진수 씨는 7층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진수 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오후 1시 진수 씨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대형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수 씨 쪽을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수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여기서 몇 년째야?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동료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진수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유리를 닦았습니다. 15년간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3시 10층까지 청소를 마친 진수 씨는 1층 경비실 옆 휴게 공간에서 잠시 앉았습니다. 낡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퇴근까지는 2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수 씨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수 씨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철수 씨는 진수 씨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렇게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지. 진수 씨는 빌딩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청송빌딩 23층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83명의 전 직원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는 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신입사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27세, 김서연 씨 25세, 박준혁 씨 26세, 모두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된 새내기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일 보는데 이름이 뭐예요?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박진수 씨라고 들었어요. 여기 15년 넘게 계신데요. 준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5년 동안 뭐하고 산 거예요? 승진도 없이 계속 청소만?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이현우 대리 33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식당 한쪽에서는 중간 관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 과장 38세, 강수진 차장 42세, 윤태영 부장 47세. 그들도 진수 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 청소부 주제에 사장님 앞 지나갈 때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사장님이랑 복도 걷고 있는데 고개도 안 숙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태도가 이상해요. 청소하는 사람이면 좀 더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영 씨도 거들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정신은 그대로인 거죠. 진수 씨는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긴 해요. 60 가까운 나이에 저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인생 아니에요?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과장, 차장 달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테이블의 직원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수 씨는 남은 테이블들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웠습니다. 15년간 이런 광경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5층 복도에서였습니다. 진수 씨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태영 부장이 지나갔습니다. 진수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영 씨는 휴대폰만 보며 지나쳤습니다. 같은 시각 20층 회의실에서는 팀장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영석 상무 52세가 각 부서 실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실적이 지난달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또다시 진수 씨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격리부 직원들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29세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복도에서 청소 카트가 제 발에 부딪혔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박지혜 씨 31세가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제가 급하게 가는데 복도 한가운데서 청소하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했더니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실제로는 진수 씨가 항상 공손하게 사과하고 비켜줬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다르게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긴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3층 탕비실에서였습니다. 여직원 몇 명이 커피를 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왔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가족은 있대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아마 혼자 사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만 하시는 거겠죠. 진수 씨는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교체하고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이런 대화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진수 씨는 각 층 복도를 한 번 더 청소했습니다. 27층을 지나갈 때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수 씨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사람들이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저 청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진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60을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수 씨는 83명의 직원들에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진수 씨의 하루하루는 흘러갔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청송빌딩 30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사회가 갑자기 소집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5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강대현 사장 61세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대현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성그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그룹과의 거래는 우리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재훈 전무 58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납품한 제품에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대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품 문제는 아닙니다. 한성그룹이 중국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격이 우리보다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정민 이사 54세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회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니.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현 씨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성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서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운영자금 대출 100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재훈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즉시 상환이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대현 씨가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박성훈 이사 51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은 20억 정도입니다. 80억이 부족합니다. 하루 만에 80억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친구들, 선배들, 거래처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하루 만에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진영 이사 49세가 제안했습니다. 회사 건물이나 설비를 담보로 긴급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대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빌릴 여력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현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겁니다. 83명의 직원들, 20년, 15년, 10년을 함께한 사람들. 대현 씨는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모두 길거리에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는 오후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현 씨는 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현 씨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최민준, 김서연, 박준혁. 신입사원들, 아직 20대인 젊은이들.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정민호, 강수진, 윤태영. 중간 관리자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그들의 책임이 대현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3시
비서 이수연 씨 35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드실 거라도 좀. 대현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 계세요. 수연 씨가 나간 후 대현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법인 도장과 개인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 대현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직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오후 5시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퇴근했습니다. 웃고 떠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7시 30층 사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현 씨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청송빌딩 29층 복도. 진수 씨는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빌딩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헹구기 위해 탕비실로 향하던 진수 씨는 30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사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 사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현 씨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83명 직원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을. 대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통지서, 계약 해지 통보서, 직원 명단. 진수 씨는 문틈 사이로 책상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휘갈겨 쓴 숫자들. 100억, 80억, 20억. 그리고 맨 아래 크게 쓴 글씨. 내일 오후 5시. 대현 씨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진수 씨는 그것이 사직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현 씨의 손이 펜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 끝이 종이에 닿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대현 씨가 펜을 내려놓으며 다시 흐느꼈습니다. 83명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에 갔던 직원, 아이를 낳아 선물을 받으러 왔던 직원,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갔던 직원. 진수 씨는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장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대현 씨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동안 이 빌딩에서 일했지만 진수 씨는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현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허사였습니다. 제발, 제발. 대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책상 위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는 19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현 씨의 울음소리는 진수 씨의 귀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83명이라는 숫자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0층을 지나고 10층을 지나고 1층에 도착해서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진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진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핸드폰 화면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바꾸지 않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연락처에는 딱 3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 경비실, 두 번째는 청소팀장 전화, 그리고 세 번째. 진수 씨는 세 번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 전화번호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시에만. 진수 씨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진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현 씨의 울음소리, 떨리는 손, 사직서 위를 헤매던 펜 끝.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2시 진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작은 원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이 좁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인 공간. 진수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등본, 그리고 하나의 증서.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증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청송빌딩 1층 로비. 83명의 직원들은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자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사가 19시간 후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수 씨는 오전 6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빌딩으로 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진수 씨는 30층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대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현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저편의 대답은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 씨는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핸드폰을 켜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번호. 15년 동안 전화하지 않았던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온 이유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지금 이 전화를 걸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대현 씨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83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오늘 오후 5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수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진수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박진수 이사님이십니까? 15년 만입니다. 어떻게?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쓰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전화 저편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으신 그것을 지금? 네. 진수 씨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100억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이사님의 계좌에는 현재 530억이 있습니다. 15년간의 배당금과 이자가 쌓인 금액입니다. 100억은 1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진수 씨가 지시했습니다. 청송빌딩 강대현 사장 개인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신인 명의는 박진수로 하지 말고 투자자금 명목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그분이 청송빌딩 사장이십니까? 진수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진수 씨는 복도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거리.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 씨, 준혁 씨. 그들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몇 시간 후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23층 구내식당에는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과장, 수진 차장, 태영 부장. 그들도 평소와 똑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청소부 아저씨 오늘 안 보이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른 층 청소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진수 씨는 여전히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진수 씨는 1층 경비실 옆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5분.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수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수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오후 2시 30층 사장실에서는 마지막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현 씨는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100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대현 씨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딩 안 83명의 삶은 오늘 멈출 것입니다. 대현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려는 순간 사장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15분 청송빌딩 30층 사장실. 대현 씨는 울리는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은행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더 독촉하는 전화는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대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은행 직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신한은행 강남지점 김철민 과장입니다. 대현 씨는 몸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는 통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장님 계좌로 방금 1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대현 씨가 되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투자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대현 씨는 황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후 2시 5분에 입금된 금액 100억 원. 대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송금인 명의는 세진투자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나 관련 서류는 오후 3시까지 저희 은행으로 팩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현 씨는 전화를 끊은 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진투자그룹.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100억이라는 거금을 보낸 것일까? 수연 비서를 급히 불렀습니다. 수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진투자그룹이라고 들어봤나? 수연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제가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투자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장실 팩스기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현 씨는 황급히 팩스기로 달려갔습니다. 첫 장에는 투자 계약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00억 원 투자, 이자 없음, 상환 기간 10년, 조건 없음. 대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두 번째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투자자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수. 대현 씨는 그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청소하시는 분도 박진수 씨 아니십니까? 대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사진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100억이 입금되었다는 소식. 재훈 전무, 정민 이사, 성훈 이사, 진영 이사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사장실에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대현 씨는 팩스로 받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훈 씨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건 거의 무상 지원 수준입니다. 이자도 없고 조건도 없다니. 정민 씨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현 씨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훈 씨가 물었습니다. 이 박진수라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현 씨가 수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세진투자그룹에 연락해서 박진수 씨와 통화 좀 연결해 주세요. 오후 3시 15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세진투자그룹 김동현 상무입니다. 대현 씨가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김동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박진수 이사님께서는 직접 통화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현 씨가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대체 누구이고
왜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김동현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사님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이 청송빌딩과 인연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오후 3시 40분 대현 씨는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팩스로 보냈습니다. 20분 후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100억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대현 씨는 한성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금을 확보했으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최대 거래처를 잃은 상황에서 회사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수연 비서가 급히 사장실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로비에 누가 왔는데 청소하시는 박진수 씨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현 씨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청소하는 박진수 씨가 혹시 투자한 그 박진수와 이름만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진수 씨였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봤던 그 청소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오후 4시 10분 청송빌딩 1층 로비. 83명의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급 소집 방송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민준 씨, 서연 씨, 준혁 씨부터 태영 부장, 수진 차장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대현 사장과 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왜 저기 서 있지? 무슨 일이야?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한 시선들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대현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성그룹과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100억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영 부장과 수진 차장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대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한 분이 우리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이자도 없이 조건도 없이 오직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대현 씨가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박진수 씨입니다. 로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100억을? 서연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현 씨가 진수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진수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았던 그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혼 전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진수 씨, 실례지만 대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진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획이사로 이 회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회사도, 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진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를 하며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때로는 저를 비웃는 모습까지. 태영 부장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진수 씨에게 가장 심하게 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민호 과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식당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사장님이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83명의 직원을 걱정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것들이 이제 쓸모가 있겠구나. 15년간 모아둔 배당금과 이자 530억 중 100억을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정민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청소를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 지위는 바뀝니다. 진수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회사 등록 서류, 지분 증서, 그리고 주주명부, 모두 진수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현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표이사를 겸임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83명의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사람, 비웃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침묵했던 사람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식당에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5년 동안 뭐하고 산 거냐고, 청소밖에 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말들. 서연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라고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준혁 씨는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싶었습니다. 절대 저렇게 안 살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영 부장과 수진 차장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혼 전무가 진수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몰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 씨는 손을 내밀어 전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로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83명의 직원들 중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청송빌딩 30층 대회의실. 진수 씨는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대현 씨는 옆자리에, 이사진은 양쪽에 앉았습니다. 긴급 경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과의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거래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야겠네요. 정민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외요?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한 적이 없는데. 진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오후 6시 회의가 끝나고 진수 씨는 30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각 층을 둘러봤습니다. 29층, 23층, 15층, 15년 동안 청소했던 그 복도들. 이제는 사장의 눈으로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아직도 몇몇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를 보자 그들은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수 씨는 부드럽게 답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실에 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진수 씨, 아니 이사님, 정말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진수 씨가 철수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동료였으니까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15년간 사용했던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과 청소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진수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작업복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수 씨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며 서서히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에 갔습니다. 빗자루, 걸레, 청소 카트, 15년간 함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후 7시 강남역 9번 출구에 섰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곳에서 청소를 시작했던 그 자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진수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진투자그룹의 김동현 상무였습니다. 이사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 복귀하시면 됩니다. 진수 씨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83명의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진수 씨와 마주칠 때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진수 씨를 보자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서연 씨도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점심시간 23층 구내식당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태영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함께 앉아도 될까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태영 씨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진수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청소부였고 과장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태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3시 30층 사장실에서 진수 씨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계약서, 재무제표, 인사기록,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대현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켜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청소를 하며 회사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빌딩을 나서며 강남역 9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그곳을 청소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15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위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83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밤 9시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진수 씨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사진. 진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아빠가 다시 일어섰어요. 15년의 침묵, 15년의 청소, 15년의 무시.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그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람, 돈이 아니라 관계, 권력이 아니라 책임. 83명의 직원들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고통과 사연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남역 9번 출구는 오늘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곳을 청소했던 한 남자가 단 5분 만에 회사를 살렸고 83명의 인생을 구했다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